자, 이번에 두 번째 내용이야.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평형이야. 이미 방전되어 있는 형태인데, 자, 이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걸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란 전지를 전해 전지라고 얘기하고, 자, 얘를 이제 우리는 전기 분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 갈바니 전지의 역반응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이미 화학 에너지는 뭐 아무런 쓸모도 없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방전된 상태인데, 자, 외부에, 자, 자, 외부에 전기 에너지를 내가 때려주는 거죠. 역전압을 걸어줘가지고, 전압을 걸어서 새로운 어떤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자, 요 과정을 이제 우리는 전기 분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화학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화학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내가 처음에 사용하는 어떤 전극 소재는 그냥 전자 이동 통로를 우리가 제공해 줄 뿐이고, 그냥 얘네들은 어떤 화학 에너지는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전해질들이 이제부터 어떤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전해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죠? 전해질을 구성한 어떤 원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어떤 물질이 원자들 또는 이온이 있는데, 자, 요런 녀석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화학 에너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화살표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어떤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화학 물질은 우리가 안정한 호돈수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한 호돈수 물질이 만들어진다. 자, 요게 이제 우리는 이 전기분해의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전해질을 구성한 원자 또는 이온들이 반응을 하는 건데, 얘네들이 누가 반응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호돈수 물질의 종류가 바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게 누가 반응에 참여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반응하냐라는 거죠. 그치? 네, 누가 반응해서 누가 생기는지 일단 볼 거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호돈수 물질이 나오게 되면 언제나 양론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양적 계산을 이제 해나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너무나 명확해요. 누가 반응해서 누가 생기고, 그리고 그게 얼만큼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게 끝이야. 자, 그러면 외부 배터리를 이제 어떻게 걸어줄 거냐면, 자, 구성은 마치 갈바니 전지랑 좀 비슷하거든요. 자, 이렇게 어떤 수조를 딱 준비해 놓고 전해질을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전해질을 쭉 준비해 놓은 다음에 양극 전극을 딱 걸어줄 건데, 이 전극은 백금 전극이나 아니면 탄소 전극처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전극을 꽂아주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 이제 우리가 도선으로 연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뭐 A 플러스가 있고 뭐 B 마이너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일어나지 않고, 자, 우리가 여기다가 배터리를 딱 걸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띵 걸어주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 극이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극이 되면은 외부 전기 에너지 때문에 이제부터 얘네들이 지직하면서 반응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음전화가 이제 또 이렇게 양극으로 끌려가게 될 거고, 양전화가 이렇게 음극으로 끌려 나간 다음에 전자 이동이 생기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해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온들이 반응했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요 B 마이너스 음이온이 끌려와 있었는데, 얘가 전지 때문에 전자를 쑥 뺏기게 되는 거야. 뺏겨서 안정한 호돈수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만들어지게 되고 전자는 이제부터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 전자가 도선을 타서 이제 음극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대기 타고 있었던 양 이온이 요 전자를 먹어주고 A로 이제부터 호돈수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전체 반응을 보게 되면은, B 마이너스랑 A 플러스가 접촉되다 보니까 이 반응계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B랑 A가 만들어지겠지? 라는 거죠. 그치? 이렇게 이제 전달할 수가 있는 거고. 선생님, 자, 화장실 좀 다녀요. 안 돼요. 저 코를 풀어야 돼요. 네. 갔다 와. 예. 모자에 풀면 어때? 안녕히 옵니다. 준호쌤은 이런데 갔다 오지 마. 갔다 오지 마. 갔다 돌아오지 마.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봤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는 그 에노드 쪽, 마이너스 극 쪽이 지금 얘네가 산화 전극이었는데, 이번엔 요 플러스 극이 이제 우리는 산화 전극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아까 전에는 이 전지 내부에 대한 어떤 이론을 공부했다라면, 이번에는 전지 외부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얘가
산화 전극이 되는 거고 요게 환원 전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참고인데,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요 안정화 호돈수 물질 요거 열화학에서 이제 정렬생이랑 공부를 하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안정한 호돈수 물질을 만들어진다. 그죠? 안정한 호돈수. 자, 얘가 만들어질 때도, 자, 호돈수 물질 만들어질 때, 자, 기준은 언제나 표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25도씨 1기압 상태에서, 그죠? 25도씨 1기압 상태에서 어떤 게 이제 안정한 호돈수가 만들어지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호돈수 물질은 지금 우리가 25도씨 1기압에서는 고체가 가장 안정하죠. 그렇죠? 대부분은 다 고체야. 대부분은 고체 상태가 가장 안정한 호돈수 물질이 된다라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뭐 금속 같은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나트륨 금속이라든지, 뭐 칼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호돈수 물질은 25도씨 1기압에서는 고체가 좀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때때로 이게 액체가 안정한 호돈수 물질일 때가 있는 건데, 요걸 좀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있는데 브로민이 있는 거죠. 그렇죠? BR2는 이제 우리가 젓갈새워서 피색깔 나타내는 액체고, 25도씨 1기압에서 얘는 액체가 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은이 있는 거죠. 얘는 금속인데도 25도씨 1기압에서는 이게 액체가 안정한 상태다라고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이 안정한 상태가 기체인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수소가스, 그죠? 산소가스, 그 다음에 염소가스, 질소가스, 그죠? 그 다음에 요 플로린, F2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특이하게도 여기에 CL2도 해놨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체가 안정한 호돈수 물질이 된다. 자, 요건 좀 안내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럼 이제 뭐 내용 끝난 거 아니야? 그냥 얘네가 반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전해질 만드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공장에서 뭐 1000도 이상 온도 올려가지고 용융시키는 전해질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이게 그냥 물에 녹이면 이온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전해질이 지금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하나는 용융 전해질이 있는 거고, 그렇죠? 하나는 수용액 전해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용융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사용한 물질이 그냥 이온화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녹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건 랩에서 실험할 수 없고 공장에서 실험을 해줘야 되는 거야. 뜨끈뜨끈한 용융액을 가지고 실험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양금속의 양이온과 그 다음에 비금속의 음이온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건데,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물에 이제부터 얘네들을 용매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M 플러스가 있으면 이 녀석을 지금 이렇게 산소 원자들이 이렇게 수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용매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있으면 이번에 얘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가 이렇게 용매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응계를 봤을 때, 이 이온들을 지금 물이 둘러싸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온들이 산화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전기를 지금 빵 걸었을 때 여기 있는 물 분자가 산화하는 반응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용액과 용융전해질은 조금 구분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가져오는 거죠. NAF 결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녹는점 한 1000도 정도 되는데, 한 990도 정도 되는데, 자, 이 녀석을 지금 우리가 전해질의 어떤 종류로 쓸 거고, 하나는 용융시켜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치?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용융을 시켜버리게 되면, 자, 여기서는 그냥 확실하게 Na 플러스랑 F-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얘네만 있는 거니까 얘네만 반응에 참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부터 할게요. 자, 플러스 극에서는 F-가 끌려와 있을 건데, 전자를 뺏기는 산화 반응을 통해서 안정한 호돈수 만들어지는 거지. 안정한 호돈수는 F2가 만들어지는 거야. 야, 이게 미쳤네. 이게, 야, 돌아왔어? 바람 소리. 발로해. 네가 장동. 네가 장동이야. 뒤에 있는 신입생이 너를 참 이상하게 쳐다봤어. 뭐 저런 게 다 있지? 이러면 그죠? 야, 신성한 얘도 신성한지교를 욕하고 그래서 F2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음이온은 두 마리가 한 번에 지금 전자를 뺏겨줘야 되는 거죠. 뺏겨서 F2가 만들어지고 전자 두 개 빠져나가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호돈소 물질은 F2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 넘어오게 되면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이온이 지금 대기타고 있었던 거고, 전자 두 개를 모두 수용해 줘야 되는 거니까 얘도 두 개의 Na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먹고 이게 두 개의 NA로 추출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처음에 실험할 때 용융된 상태라서 얘 녹는량은 66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첨도에서 실험할 때는 액체로 존재하는데 이게 꺼냈을 때는 이게 고체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액체로 우리가 얻었다가 얘를 고체로 굳어서 얻어낼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안정호돈소 물질은 25도 실기압에선 고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 여기가 용융전해질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수용액 전해질이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수용액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부터 얘네들은 다 용매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 분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반응을 잘할 수 있는지를 하나는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플러스 극에서 지금 여기서는 F-가 다가와 있는 거고요. 그죠? 요 녀석이랑 물 분자가 같이 수하고 있는데 둘 중에 이제부터 누가 전자를 뺏기는 산화 반응을 할 거냐는 소리야. 자 그럼 여기서 반응할 때는 이제부터 누가 산화 반응 잘하냐, 누가 반응성이 크냐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산화 전위를 이제부터 따져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표준 상태에서 누가 산화 전위가 크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화 전위 큰 놈이 반응한다. 개놈이 받아. 대놈이 많은. 개놈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큰 놈. 대놈이 많은. 큰 놈이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노트 값을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쭉 봤을 때는 이 물이 좀 더 크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기용 성도가 좀 크기 때문에 전자를 움켜쥐고 있는 어떤 능력치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전자를 잘 안 뺏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산화 전위는 매우 낮고요. 물도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보다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이 산화 반응을 참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얘 산화 전위도 굉장히 작죠. 그렇죠? 얘가 물이 확 분해되고 있으면 우리가 자연계에는 물이 안정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 이노트 값도 음수가 나와요. 마이너스 1.23V 정도가 되는 매우 작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전기분해 같은 경우는 다 이노트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이게 양수가 되면 자발적으로 진행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전기분해에서의 우리가 이노트 값은 모든 물질들의 이노트 값은 우리는 0보다 작은 값이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게 델타 G노트가 양수인 나무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1.23V가 되는 건데 얘도 마이너스 볼트고요. 이 정도 이상의 어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얘가 쭉 산화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물이 산화하는 반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 분자 2몰이 한 번에 1몰의 산소 기체를 호돈소 물질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4개 빠져나갔으니까 수소 양이온 4개가 있고 전자 4개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노트 값이 얼마나는 거야? 마이너스 1.23V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물의 산화 반응식이고 반드시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물 분자 2몰이 전자 4개 뺏기면서 호돈소 물질 산소를 1몰 발생시킨다. 이렇게 알면 좋겠네요. 자, 마이너스 극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극에서 자, 이제 양이온이 끌려와 있는 건데 Na 플러스가 있고 얘를 물 분자가 수화하고 있는 거고, 자, 누가 반응을 할 거냐? 환원 반응을 하는 거니까 환원 전위를 봐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환원 기전력을 봐줘야 되는 거죠. 환원 전위가 누가 좀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환원 전위가 누가 크냐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이 큰 놈이 역시나 뭐 하는 거야?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환원 전위가 이제 누가 크나 봤더니만 나트륨보다는 물이 그래도 조금 컸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물 분자가 그 전자를 먹고 환원 반응에 참여한다라는 거지. 또 한 가지는 요 Na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금속의 반응성이 연락 큰 녀석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칼카나마 아라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나트륨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녀석인 건데 이미 버려진 상태에서 전자 하나 먹는 거는 엄청난 좀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 분자가 환원 반응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물이 환원 반응하는 것도 기억해줘야 돼. 자, 그래서 물 분자가 전자를 2개를 먹어주고, 자, 2개 먹어주고, 이게 수소 기체 1몰 만들어내고요. 2개의 OH-를 만들어내는 반응을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노트 값은 대략 마이너스 0.83V 정도야. 이 정도. 자, 그래서 얘는 물 분자 2몰이 자 환원 반응 참여하면 호돈수 물질 수소기체 1몰 발생시킨다라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NaF라고 하면 하나의 반응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얘가 전자를 4몰을 잃어버린다는 건 얘도 전자를 4개를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반응식을 2배 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4, 얘를 전자 4개, 그 다음에 얘가 2개의 수소 기체와 4개의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진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전체 반응식을 쓰게 되면 요 반응식이랑 이 방식의 전체 반응식을 보게 되면은 물 분자 6개가 분해 반응해서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를 2대1로 반응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4개의 수소 양이온과 4개의 수산화 이온이 4개의 물 분자를 만들어내니까 약분시키면은 물의 분해 방식을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NaF를 가지고 내가 수용액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전기를 빡 튀겨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방식이 물 분자 2개가 2개의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를 1몰 만들어내는 전기 분해가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지. 괜찮죠? 애들이 저 괴롭고.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이노트 값은 요거 2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2개 더해주면 요 이노트 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06V. 그래서 우리가 전기 분해할 때는 요 정도의 전압을 걸어야지만 지직한 분해를 쓸수 있어. 오. 사람이 일이 문제야. 히팅기를 전기분해해보자. 자, 이렇게 우리가 전기 분해의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원래라면 뭐냐면, 자, 이게 다 산화전이가 뭐다, 그다음에 환원전이가 뭐다 데이터를 알려줄 건데, 요걸 알지 못해도 그냥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버리거든. 이게 좀 되게 짜증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주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산화하는 반응하는지를 찾아내야지만 진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암기를 좀 요구를 해요. 화학 올림피아에 대해서. 그래서 이 화학 올림피아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음이온과 양이온,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게끔 해놓는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은요, 전해 질들이 반응에 참여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얘가 반응하고 얘가 반응이요, 대부분은요. 근데 어떤 경우에 수용액일 때는 물이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온들을 내가 문제 있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문제 있는 이온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음이온이 있을 거야. 이 음이온이 문제 있는 녀석이고, 이 음이온은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 있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산화전이가 열나 작은 음이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좀 암기합시다. 첫 번째 F-예요. 아, 문제가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와. 질산이온, 그 다음에 황산이온, 그 다음에 탄산이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게요. 자,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자, 얘네들이 전자를 안 뺏긴다는 건데, 자, 산소랑 플로린을 포함하고 있는 음이온들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오. 얘네가 전기음성도가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전자를 안 뺏긴다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나는 안 뺏겨, 나도 안 뺏겨, 나도 안 뺏겨, 안 뺏겨, 안 뺏겨 하는 이유가 산소랑 플로린은 전자를 안 뺏겨야 되는 성질이 있다는 그죠?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는 이제 음이온들이 전자를 뺏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제 양이온이 있을 건데, 이 녀석들도 문제 있는 양이온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전자를 안 처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왜 안 먹나 봤더니, 환원전이가 열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표준 환원전이가 매우 작은 양이온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칼카나마 알아철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칼을. 그래서 칼륨 양이온, 앞에 리튬이 있거든요. 자, 리튬, 칼륨, 칼카, 그다음 칼슘,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알루미늄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이상 안 나오거든. 이렇게 보게 되면 반응성이 큰 금속의 양이온들은 이게 안정한 상태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전자가 넘어와도 얘가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전자 먹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외우면은 쉽게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온들이 반응해서 포도음수 물질을 아까처럼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누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걸 연습하는 게 맨 아래쪽, 18쪽 맨 아래쪽에 있는 염화분이, 그 다음에 질산은, NaCl, NH2SO4 각각의 전극에서 생성물질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자, pH 물어봤는데, 자, 물이 만약에 산화 반응하면 이렇게 산성도가 증가해요. 근데 물이 만약 환원 반응하면 수산화기가 생기기 때문에 염기성도가 좀 증가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하나의 반응계에 대해서는 전자 이동 몰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는 무조건 중화 반응을 해가지고 중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중성용액 만들어주는데 한쪽만 이렇게 산화 반응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산성용액이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염기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표를 한번 치워볼게요. 선생님 구조는 다시 불가도 되나요? 안 돼. 이런 비용이 잘라버려. 빨리 갔다 와. 되게 심한 말 할수 있는. 문제 풀려고 하면 하나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면 목을 없으면 가래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러네. 문제 원인을 제공하자는 의도는 좋았으나 문제 원인 제공. 내가 그런 말 할 때 그런 말 안 해줬더니 시우야 혜택이 좋아하니? 아니요. 뭐라고 할 뻔이라고 했는데. 뭐야. 아 마사지. 이런. 정우가 그래서 내 똥같이 한수 있고 오버하지. 절도가 좋아하지. 절부. 원래 누가 이럴 때 하는 말이야. 거의 절도 같아. 맞아. 부모가 자지 자, 이제 말자. 수용액을 이렇게 네 종류를 만들었다는 거고, 이제 각각의 우리가 누가 생겨나는지 보겠다는 거잖아. 그치? 앞에 보자. 자, 세민아. 앞에 보자. 야! 내가 해줄게. 자, 내가 해줄게. 자, 첫 번째, CuCl로 이렇게 한번 갑시다. 예. 자, 이제 여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자, 산화 전극부터 보면, 자, 이제 음연이 끌려와 있을 건데, Cl- 여기서 말한 음연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Cl- 두 마리가 안정한 호돈수 물질을 만든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만들 거고, 이 전자가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 얘는, 이제 구리가 있었던 건데, 구리는 반응성이 작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먹고 구리로 이제부터 석출 반응한다. 그치? 그래서 얘가 산화 반응에 참여해서 Cl2가 만들어졌고요. 얘가 화학 반응 참여해서 구리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액성은 뭐 변한 게 없겠죠. 그래서 중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넘어가면 자, 이번에는 AgNO3가 있는데 자, AgNO3. 자, 얘는 자 플러스 극에서는 지금 NO3 마이너스가 타고 오면 산소 원자를 포함한 음이온이라는 거지. 얘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전자를 안 뺏길 거라는 거야. 물 분자가 이제부터 전자를 뺏기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물 분자가 전자를 쑥 뺏기면 산소 1몰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4개의 수소 양이온과 전자 4개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극으로 넘어오게 되면 Ag 플러스가 있는데 얘는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4개의 전자를 모두 먹어줘야 되는 거니까 4개의 은 양이온이 전자 4개 먹고 은 4개로 석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얘는 산소 기체가 나왔고 그다음에 은 금속이 나왔는데 얘네들의 생성되는 몰수비는 1대4로 반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1몰 나올 때 얘는 4몰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액성은 이게 산성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 그치? 이게 산성 분위기입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가면, 자, 세 번째는 뭐야? NaCl이네요. 자, 그래서 소금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기 분해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플러스 극에서 가만히 보니까 요 Cl- 문제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게 두 개의 Cl-가 Cl2 기체로 이제부터 속출 반응이 일어날 거고, 전자는 이제부터 두 개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전자가 마이너스 극 넘어왔는데, 자, 이번에는 Na 플러스가 있으니까 얘는 전자를 안 먹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물 분자가 전자를 먹는 환원 반응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물 분자가, 자, 요게, 두 마리의 물 분자가 전자 두 개를 먹고, 요게 수소 기체 1몰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두 개의 OH 만스를 만들게 되겠다.
액성은 염기성으로 바뀌었고 얘네들은 지금 염소가스랑 수소가스가 1대1로 생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가지고 전기분해하면은 수소랑 산소가 아니라 수소랑 염소가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 모르고 그냥 냄새 맡으면 가는 거죠. 그죠? 염소가스가 독일군들이 그 유대인 학살할 때 쓰던 독가스예요. 흰색 빛을 확 뿌려가지고 나치 새끼들. 얘네가 어떻게 쓰나를 보는 거. 그죠? 근데 그거를 전기분해하다가 가는 거야. 알겠죠? 피곤하다. 피곤하다. 이걸 모르면 그냥 산소가 녹색이었구나 이러면 막 자, 마지막 Na2SO4. 자, Na2SO4 수용해서 쓸 건데 얘는 이제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요 산소를 포함한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안 뺏기겠다. 물이 이제부터 전자를 뺏겨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물 분자 두 개가 요게 전자를 쭉 뺏기면 산소 기체가 포도수 물질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4개의 수소 양이온과 전자 4개가 빠져나간다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그게 마이너스로 넘어왔는데 Na 플러스 역시 안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가 지금부터 이 넘어온 4개 전자를 모두 먹어주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2개의 수소 기체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4개의 수산화이온을 만들어내서 전체 용액은 중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전체 방식을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분해 방식으로 표현될 수가 이러한 반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해할 때는 문제되는 음이온과 양이온을 가지고 전기분해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2대1로 포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 하나 해봤는데 하나만 좀 얘기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전에 요 물 분자 있잖아. 이 물 분자의 요 산화 반응식이요. 그렇죠? 요게 지금 이노트 값이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1.23V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CL에 대한 요 이노트 값을 보게 되면 자 이노트 값이 얘는 마이너스 한 1.36V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가 이제 나오게요. 자 그러면 자 이 마이너스 9까지 딱 고려가 했더니 지금 요게 CL과 물 중에 누가 산화 전이가 더 크냐면 물에 대한 산화 전이가 좀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럼 원래라면 NaCl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도 Cl-보다는 물 분자가 산화 반응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상하다라는 거야. 산화전이는 물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NaCl 가지고도 그런 전기 분해가 돼야지만 정상인 건데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반응 속도론으로 좀 넘어오게 돼요. 얘네들 넘어야 되는 어떤 활성화 에너지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Cl-가 자, 이 녀석이 물과 있었을 때 왜 산화 반응을 본인이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반응에 대해서 물에 Cl-가 이렇게 수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요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줬거든. 자, 그러면 자, 요게 처음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할게요. 자, 요게 지금 Cl-랑 물 분자가 있었고 얘네들이 이제 또 뭐 할 거냐면 누가 산화 반응을 참여할 거냐라는 거를 경쟁 반응을 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이노트 값은 다 델타 G와에 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좀 더 안정하다, 요게 좀 더 산화 반응을 잘한다는 거는 요런 반응이 진행되는 게 연력학적으로 좀 더 안정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제부터 산화 반응하게 되면은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그죠?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소 이온이 발생하는 거. 그죠? 수소 이온이 발생하고 전자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요게 생성되는 반응이 있는 거야. 그리고 Cl- 그대로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게 좀 더 이제 안정해지는 거고 Cl이 이제부터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실제로 좀 더 불안정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불안정해서 Cl2 기체가 나오고 그냥 물 분자가 그대로 있는 거. 요게 좀 더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다 더 안정하다. 그래서 요게 이노트 값이 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이 반응을 진행할 때는 우리가 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건데 이 전기분해 역시나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25도씩 1기압에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온의 농도를 1몰 농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넘어야 되는 활성화 에너지가 물 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저거 정렬쌤 무슨 썸인가 그런 걸로 들려. 이게 높았고 그다음에 이 Cl-가 불안정한 생성물이 만들어지지만 이게 이렇게 Cl2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예요. 신기할 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똑같은 물질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조건 내에서 전기분해를 시작하게 되면 이게 좀 더 안정하지만 속도론으로 봤을 땐 이게 좀 더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넘어야 되는 이런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는 과전압이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물이 넘어야 되는 어떤 과전압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속도론으로 봤을 땐 CL2가 만들어지는 게 좀 더 타당한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 말고는 얘가 없어요. 얘 말고는 얘가 없고요. 얘만 이제 우리가 특이하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맞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누가 반응해서 누가 생기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지금 피 생긴다는 거 하면 양심이 없는 거겠지. 그럼요, 맞아요. 아니 양이 없지 않은 거 같은데. 양심에 뭔가 내용 하나 딱 끝나면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죠. 장민아, 넌 히트이고도 양심에 대한 관점이 없구나. 양심이 뭐야? 양심, 너가 주영은야. 양은 진짜. 자, 이제 우리가 누가 생겨나고 누가 반응했는지 알았으니까 항상 얼만큼 생겨나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성된 물질들의 양적 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봅시다. 배고파. 헝그리. 애기들 가지고 수업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해. 대학생이면 사과했잖아. 병장. 평소보다 더 하러 보신 거 아니에요? 너도 인정했잖아. 병장. 저기도 하나 있어. 우리 레벨 7 때 할아버지, 인정했잖아. 할아버지. 쌤, 제가 쌤보다 더 늙어 보여요. 인정했잖아, 우리 그때. 왜 그래? 그래. 레벨 7 때 그랬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동욱이가 쌤보다 나이 많이. 인정. 동욱이 질수쌤보다 나이 많아. 와서. 노인. 너희 신신하게 가십시다. 이 형아가 공부 졸라 잘해. 알아요? 머리통은 되게 좋은 놈인데 머리통이 좋을수록 이상하게 뭔가 좀 서류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 안타깝게 서울 썼는데 서울에서 안 돼가지고 시험 볼 기회조차 잃어버린 거야. 승범이 개빡쳤죠, 그죠? 어쨌든 S반에 있었고 SG 화학반에 있었고 그래서 서울반에서 공부하다가 서류 발표 때문에 과거 준비하는 거지. 그렇죠. 과거. 하는 거고. 네. 너도 따라서. 이런 거 하면 녹화하면 안 되니까. 자, 가자. 술렁술렁. 자, 이번엔 자 이제 가자. 자, 이번엔 양적 계산이에요. 양적 계산. 자, 그래서 요 물질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래서 호번소 물질. 호번소 자 물질에 생겨났을 건데 생성된 그죠? 생성된 문제를 kus어. 호전소 물질의 어떤 양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자.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했던 과학자가 패러데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패러데이 이거 프로젝트 뭘한 거야? 패러데이 법칙 가는 거. 자, 그래서 얘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자, 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어떤 통한 전자수가 많으면 당연히 많은 양의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동한 전자수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의 양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이제 또 환원 반응한다고 얘기해보는 거야. 그래서 환원 반응할 건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몰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N몰이 있었고, 그때 이게 N-1이 통하면은 N-1몰은 이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고, N-1몰만 만들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N몰 다 통하게 되면 이제부터 N몰에 H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N몰에 H 플러스가 있는데 요게 뭐 N-1몰만 흘렀다. 이렇게 흘러버리게 되면은 요게 N-1에 H만 생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하나가 남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잘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동한 전자가 많을수록 많은 양의 생성물이 생겨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 이제 자 조용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부터 일정량의 전하를 흘렸다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전압을 땅 때렸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일정량의 그죠? 일정한 전하량 2가 이제 딱 통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생성된 어떤 물질의 양을 봤을 때 이 이온의 산화수가 좀 크면 그 만들어진 양이 적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상황에서 그 물질의 양,
질량이라고 할까요? 물질의 질량. 자, 물질의 생성된 질량. 생성된 질량은 자, 이게 이온의 산화수랑은 좀 반비례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온의 산화수랑 반비례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원자량이 좀 크면, 그죠? 원자량이 크면은 당연히 생성된 질량은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내용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인 거지. 자, 만약에 A와 B 원자량이 서로 다른 어떤 물질이 환원 반응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A 플러스가 있었고 전자가 똑같이 1몰 통했다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A가 만들어졌고 난 B도 마찬가지로 이게 B 플러스였는데 전자가 1몰 통해가지고 B가 만들어졌을 때 이 생성된 호돈수 물질은 당연히 원자량이 A가 크면 당연히 얘가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 원자량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또 하나는 얘네들이 만약에 전이금속이라면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을 거야. 그죠? 커퍼도 구리 1가 양윤이 있고 2가 양윤이 있듯이 얘네들도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는 전이금속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B 플러스가 B2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산화수는 얘가 좀 더 크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전자가 흘러줘야 되는 건데 얘는 1몰 만들어내려면 전자가 2몰이 좀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B가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자, 우리가 요 가정은 뭐냐면 일정한 전하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아래쪽은 2몰 통했으니까 여기 1몰 통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2몰의 1가 양윤이 2몰의 전자가 똑같이 흘렀을 때 똑같은 전하량 Q가 통했을 때 생성되는 양을 보게 되면은 얘가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생성되는 질량은 작아진다라는 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일정량 Q를 얘기할 때, 그죠? 그래서 이 전하량 Q를 얘기할 때, 이게 기준이 되는 어떤 우리가 값을 하는 알수가 있죠. 그죠? 이게 전자 1몰의 전하량이 얼마예요? 96? 4파로, 그죠? 4파로 쿨롬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다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요 값을 이제 우리는 1페럿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1페럿. 1페럿. 왜 어디서 패러디라고 하고 패러디라고 하는 아니 저건 단위고. 아니 아니 나는 패러디인가를 물어보고 있어. 네네. 이름을 지어놓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게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요 Q값 전하량 자체가 우리는 전류의 세기에다가 시간 t를 곱하는 거예요. Q는 IT 인포메이션 원래 우리가 전류라는 거는 뭐 시간당 전하량을 우리는 전류의 세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당 전하량 Q를 우리는 I 값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몇 초에 어떤 전압을 흘려줬고 그때 몇 암페어가 흘렀다라는 걸 가지고 전하량 Q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원래 정확한 값은 96485 쿨롱이 1몰이라는 전하량인데 요거를 화학 2에서 문제 낼 때는 약간 근사해요. 그래서 965 땡땡 쿨롱으로 근사를 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근사 쳐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끔 해놓은 게 19페이지예요. 자, 19페이지 보면 예제 문제가 아래에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제 1번을 보면은 NaCl 수용액을 전기분해했을 때 1페럿이 통했을 때, 즉 965 땡땡 쿨롱이 흘렀을 때 그때 얻어지는 물질의 종류와 그 양이 몇 몰씩 생겨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풀이를 뭐 하기 전에 한번 쭉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쉬는 시간. 그래서 예제 1번, 2번 밑에 있는 것까지 요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세요. 어려워. 지금 20분 다 돼가는데. 너무 어려워. 참 이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래?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한번 해볼게. 자세에 대한 그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 저기는 살이라고 안 돼 있어. 어쩔 TV. 어쩔. 문제를 보니까 예제 1번부터 자, NaCl을 우리가 전기 분해할 건데 이게 용량이 아니라 수용액인 거죠.
이것도 이제 낚아버리려고 실제로 요 올림피아드에서는 NaCl 용융액을 써놓고 액체 리퀴드 써놓은 다음에 전기분해할 때 보고 이렇게 물어봤었거든. 애들 수용액이 중요하니까 이것만 기억했다 다 틀렸거든요. 땡! 알겠죠? 이런 것도 좀 잘 봐주세요. 절대응답 절대응답. 자, 그래서 전기를 내가 얼마큼 걸었냐면 1페럿을 걸었다라는 거를 나는 지금 여기 전자 1몰이 이동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구류 5 땡땡 풀롱을 내가 흘렸다라는 거고 전자 1몰이 통했다라는 소리죠. 그쵸? 전자 1몰이 이제 이동했을 때 얼마큼 생겨나냐라는 소리야. 그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각각의 반쪽 반응식을 써줘야 되는 거죠. 자, 플러스 극에선 Cl-가 과전압 때문에 얘가 먼저 이렇게 쭉 반응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두 개의 Cl-가 여기 전자를 뺏기고 포전수 물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 전자가 이렇게 마이너스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Na 플러스는 전자 안 먹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안 먹을 거니까 두 개의 물 분자가 전자 두 개를 먹어주고 이게 수소기체 1몰이랑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된다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못 써도 괜찮은데 자, 이렇게 우리가 반응식을 세우고 나서 지금 우리가 몰수를 보니까 얘 1몰, 얘가 1몰 나왔지만 얘는 전자가 2몰 이동했을 때다라는 거죠. 그쵸? 요 반응에서 한 번 한 세트를 내가 2몰씩 잡았는데 실제로 얘는 1페럿만 흘렀다고 했으니까 1몰로 다 환산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얘가 전자 2몰일 때 1몰이 발생하니까 얘는 1몰의 전자가 흘렀을 때는 이게 0.5몰이 생겼겠구나라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0.5몰이 흘렀다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자, 2몰의 전자가 통했을 때 1몰의 기체가 나오게 된다면 얘가 1몰의 전자가 흘렀을 때는 역시나 0.5몰의 수소 기체가 나왔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문을 내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뭐 풀어 나간다는 거고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이런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황산불이죠. CuSO4. 이 녀석을 우리가 수용액 만든 다음에 이제 전하량을 이제 일정량을 통해 줄 건데 자, 요 암페어 값이 얼마래요? 10암페어를 흘려줬다라고 나와 있고 자, 시간이 지금 얘는 16.5초니까 이걸 초로 바꿔주면은 965초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쵸? 요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량 Q가 얼마인지를 구해내는 거죠. 그쵸? 얘는 965 쿨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0.1몰의 전자가 흘렀을 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요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 양을 따져주면 되는 거죠. 자, 페러데이는 뭐 0.1 페럿이었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자, 플러스 극부터 씁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음이온이니까 얘가 전자 안 뺏길 거야. 물이 뺏기겠죠? 그래서 물이 자, 두 개의 물 분자가 전자를 쑥 뺏겨가지고 산소 기체가 나오고 4개의 수소 양이온과 전자가 4몰 튀어나갔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그 전자가 마이너스급으로 넘어왔는데 자, 여기는 구리는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두 개의 구리 양이온이 이게 전자 4몰을 먹어주고 두 개의 구리로 속출 반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반쪽 반응에서는 다 4몰 기준을 얘기했던 거고 전자 4몰일 때 산소가 1몰 생겼고 전자 4몰일 때 구리가 2몰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0.1몰로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산소는 몇 몰 생겨요? 0.0 1몰당 4분의 1이니까 40분의 1, 40분의 1몰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게 20분의 1몰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겨난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20분의 1몰이 생겼고 자, 질량 물어봤죠? 자, 원자량이 64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질량은 환산이 되겠죠. 얼마야? 3.2g. 그렇죠? 우리는 3.2g 얻어낼 수 있는 거고 자, 산소 기체 같은 경우는 염료에서는 이게 얼마의 부피를 나타내는 거잖아. 1몰일 때 22.4리터니까 22.4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부피로 환산이 0.5가 0.56리터가 나온다. 와.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야, 이거 한 페이지 나왔어, 한 페이지. 쉬는 시간. 한 페이지가 30분 걸려요. 아니야. 얘들은 방송보다 양심이 없어. 야, 그거 그걸 또 눈깔에다 뿌려놓은 동호아 넌 수업 시간에 자잖아. 그러니까. 애들 너희도 자.
아 왜? 오면 다 망인데요? 나 열심히 들어그리고 오늘. 네가 열심히 됐는데. 아, 장동욱 열심히 됐는데. 야 열심히 들어 오늘은. 야 엑셀 진짜 열심히 봤어. 아까 제가 얘기하도 내가 깨웠는데. 형우가 그거 쓰면 뭐라고 안 했어. 왜 나 열심히 안 들었다. 쌤이 어쩔 핑계를 지나가는 비가 웃다가 호흡 불러주면 사망하겠다. 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자, 그래서 이 전기구해를 우리가 공업용으로는 어떻게 좀 활용하냐면은 전기 도금할 때 쓰고 구리 도금 이런 것들 할 때 쓰는 거고, 은도금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순수한 구리를 또 얻어낼 때, 그래서 어떤 구리 혼합물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구리를 이제 뽑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전기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내 전지의 어떤 응용이라고 쓸게요. 응용. 자, 응용은 첫 번째 활용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활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첫 번째는 전기 도금 있어요. 전기 도금. 생각나. 그래서 은도금 같은 게 있는데 나 옛날에 뭐 은도금 한다고 하면은 은을 녹용시킨 다음에 숟가락을 넣었다 빼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건줄 알았는데 다 전기 분해를 이용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렇게. 수저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해제를 좀 쓸 거야. 전기도. 전해질을 쓸 거고, 자 내가 만약에 은 도금을 하고 싶으면 전해질의 양이온도 은 양이온을 써줍니다. 왜 기침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만 그만. 아 개빡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극 소재를 하나 준비해 놓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 백금을 쓰자. 은을 써야죠. 은을 써주고. 은으로 조종하. 은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쪽에다가 우리가 도금하고 싶은 물질을 갖다 놓는 거야. 숟가락. 저 숟가락이에요? 숟가락이야? 불만이냐? 달고나가 생겼네. 그 다음에 자 요게 중요하다. 자 도금할 때는 자 이 숟가락 내가 도금하고자 하는 요 피사체 있잖아, 그죠? 피사체라고 하는 피사의 사탑. 변사체가 아니야. 피사의 대성. 피사 대성. 자, 요 도금시키려고 하는 물질을 음극에다 걸어줘요. 오. 그래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걸 알고 있는데도 물어보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게 도금시키려고 하는 그 물질을 음극에다가 연결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자, 도금은 도금 하면 개소리잖아. 도금.